저는 이제 원래 제과제빵을 하고 있었어요. 빵을 하다 보면은 커피가 어떻게 보면 사이드거든요. 커피 업장에서는 베이커리가 또 사이드이긴 하지만, 그래서 커피가 꼭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는 또 지인분이 커피를 배우신다 그래서 커피를 배울 수가 있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커피 나도 한번 같이 배워볼까 했는데, 그때가 바리스타 1기 그 학원에서 첫 번째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기수였어요. 어디 학원이에요? 한국커피교육원이라고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낙성대에 있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예전에 이제 한국커피 협회 이제 회장님이셨던 이정기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그 빵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커피를 배운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에 2번 교육했으니까 2번 만에 나 이거 평생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번 만에. 빵을 그만두고 커피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아예 그 학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커피 트레이너가 거의 없었고, 왜냐면 이제 에스프레소 문화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강의안이나 이제 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교육을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고 3개월 만에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랑 바리스타, 근데 에스프레소 과정을 배운 사람들에게 제가 라떼아트를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기존에 제가 하던 그런 강사 활동이나 심사위원 활동, 대회도 그때 돌아와서 2009년도에 한번 나갔었고, 그런 대회 활동들이나 커피 활동들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청사진들 그때 이제 많이 그렸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카페 아이두라는 원래 샵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인수를 했어요. 합정동하고 상수역하고 사이에 있는 카페 그 거리에 딱 정중심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거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들어간 후에는 엄청 그 거리가 이제 많이 번화해졌는데, 인수를 해서 들어간 거는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공간을 꾸미는 데 있어서는 자신도 없었고, 오로지 알고 있는 거는 커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커피를 맛있게 내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 매장 자체의 그런 매력이 발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인수하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머신을 살 돈도 없었고, 로스터기를 살 돈도 없었고, 간판을 바꿀 돈도 없었어요. 머신도 전 주인한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생두를 사서 근처에 있는 지인 매장에 가서 로스팅을 해갖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는 시스템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죠. 그때 혼자 창업하셨어요? 혼자 했어요. 이제 혼자. 얼마 들었어요? 7천만 원 딱 들었어요. 한 13평? 요 정도. 와, 그럼 권리금이 비쌌나요, 그러면? 맞아요. 네. 비싼 데는 막 거의 뭐 1억, 2억도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2011년도가 합정 홍대 상권이 막 부흥하던 시절이거든요. 막 이제 막 뜨려고 하던. 그래서 이제 그때 비싸게 들어가서 이제 빈털터리로 나왔죠. 첫날 저 혼자 55만 원인가 찍었어요. 엄청 많이 파셨네요? 첫날 술을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끝나고. 너무 기뻐서. 아,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 이제 끝났다. 진짜 이제 성공했다. 그 다음날부터 10만 원, 뭐 1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부푼 꿈은 하루 만에 이제 꺼져버리고, 사업이라는 게,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느끼게 됐었죠. 수년간. 거기서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창업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이디에서 다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무작정 인수였고. 벌금 많이 주고. 네. 두 번째는 확장. 그 자리에서 상권 자체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수년간 계속해서 단골 고객층들을 만들어서 장사가 진짜 줄을 설 정도 잘 됐어요. 첫 달에는 500, 뭐 60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이, 한 달 매출이. 근데 저희가 한참 이렇게 올랐을 때는 뭐 한 3,500, 4,0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와, 엄청 많이 올랐네요. 13평 매장에서. 네. 확장을 이제 하면서 바리스타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월세도 2배 이상으로 더 늘어나게 되고 하면서 마이너스 길을 그때부터 또 걸었죠. 어디다 확장하셨어요? 전체 주택이었는데 1층만 원래는 상가였어요. 근데 이제 2층까지 확장을 하면서 전체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매출은 똑같더라고요. 2층이라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고정비만 늘어나고, 매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객층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커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커피와 이런 공간과 디저트가 있는 매장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캐파를 더 늘려버리니까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년간 적자기를 걷게 돼요.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올라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어요. 한 2년, 3년 만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너무 힘드실 때는 어떤 생각을 버티셨어요? 외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심사를 보러 다니거나 책을 쓰기도 했고요. 출판을 하기도 했고 매장 시작하기 전에 1대1 교육도 이제 막 진행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매장을 알리는 이유도 있었지만 매장을 운영 자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버틴 것 같아요. 확장하기 전에는 매출이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났어요? 제가 가져가는 그런 순수익 자체는 3,400은 넘진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근데 매장이 다 똑같죠. 커피를 또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매장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다 보면은 고객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바리스타를 조금 더 추가 고용을 한다던가 퀄리티를 더 올린다던가 장비를 산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익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산업은 잘 모르겠지만 커피 산업은 수익이 나는 회사라면은 한 10% 정도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 아이두 13평 안에서 한 평은 샤시를 쳐서 막아놓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로스팅을 했어요. 아침 출근할 때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로스팅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로스터가 터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돌렸어요. 손으로 다 블렌딩하고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 공간을 얻게 돼요. 제 브랜드를 처음으로 만든 게 빔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롭게 이렇게 벌리고 다시 이제 메꾸고 네, 메꾸고 닫고 네. 다시 벌리고 약간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로스팅해서 매장에서 일하고 네. 문 닫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로스터를 고용하게 되고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인 그 로스팅 사업 자체를 조금씩 이제 늘려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직접적인 뭐 홍보나 마케팅 이런 걸 한 건 아닌데 입소문이나 이런 맛으로 계속 찾아와 주시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제 카페 그래프는 이제 항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저점이 있는데 로스팅 그래프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그때는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워커홀릭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질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급여를 줄 수가 없었고 운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오늘도 포장을 해야 되고 디자인 일도 해야 되고 세무적인 일도 해야 되고 각각 카테고리마다 포지션마다 적어도 한 사람 일들을 해줘야지만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작은 규모니까 번아웃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예전 워커홀릭처럼 일을 하지는 않고 네. 건강 관리도 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너무나 오랜 시간 이제 지금 이제 12년이 됐지만 네. 8년 9년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오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 공황장애가 왔었고 아 진짜요? 우울증이 오고 왜냐면 이 작은 공간 안에만 몇 년 동안 갇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세계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아프다가 뭐 약을 먹고 계속 버티고 계속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갑상선암까지 와서 갑상선 이제 다 드러내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수술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데 합정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커피라는 걸 좀 즐기고 하는 게 정말 매력적인가 봐요. 이런 리듬 자체가. 지금은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16명, 17명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매출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여쭤봐도 돼요? 월 로스터리만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매장은 저번 달은 이제 양쪽 해서 한 4천, 5천 이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좀 무작정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카페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 보여요. 바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들어와 보면은 혼자 짊어져야 될 그런 짐들이 많다는 걸 이제 그제서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탄탄히 준비를 한다면은 운영하는데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잡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잘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를 준비해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연습도 해보고 많이 공부하고 시도를 하는 게 조금 더 멋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브랜드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커피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서비스 스타일, 공간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가 어떤 옷을 입을지 미리 공부해보고 찾아보는 거니까 무작정 내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여름인 거예요. 잘못 입은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날씨나 내 지금 자금적인 상황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수 있을까, 나를 기억해 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계속해서 써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 문장이 생기더라고요. 그 문장을 가지고 다시 내가 어떤 카페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 카페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오픈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갖춰 입었지만 지금 날씨와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전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에게 맞는 딱 맞춤 옷으로, 맞춤 수트로 입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파스텔 커피웍스를 떠올리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갔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카페를 하는 사람한테 커피 맛이라는 건 기본적이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카페를 하는데 커피 맛이 맛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을 갔는데 여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음식이 맛있는 상태에서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도 좋고 브랜드 컬러나 디자인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갖춰졌을 때 여기를 한 번 더 찾아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선 커피 맛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금력이 있으면은 꼭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게 꼭 막 꾸미고 조합되어야지만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빔 프로젝트를 이쪽에 오픈 이제 해서 막 직접적으로 하던 2년차, 3년차 때부터 본사의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13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소량 있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파스텔 커피 웍스라는 그런 회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막 꾸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커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펼쳐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따뜻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